코로나19 확진자 조금 전 이상현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 하루 2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나흘 동안 연속으로 지금 한 20명대 후반의 확진자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 먼저 오늘 오전에 좀 속보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오늘 새벽에 서울구치소에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새벽이니까 저 지금 27명 숫자에는 안 들어간 걸 텐데 이 수용자와 직원만 해도 접촉자가 270여 명에 달한다 이래서 지금 상당히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 특히 구치소 같은 데는 좀 밀폐되고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발생을 봐야 될 텐데요. 네. 보통 접촉하고 한 4, 5일 정도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지금 전원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예. 계속 추후로 양성 판정이 나오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밀폐된 시설에서 좀 어떻게 격리를 서로 지금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이 교도소 상황을 봐야 될, 교정시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인 1실 그 격리가 가능한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예. 만약에 그 시설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시설로 좀 이송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 격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밀접한 접촉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네네. 접촉자를 분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한 격리가 이루어지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네. 구치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예정돼 있던 모든 재판을 지금 연기하는 등 상당히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보니까 이 신규 확진자 발생 양상이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서 지금은 접촉자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 이태원 클럽에 다녀오셨던 분들 위주로 양성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태원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라든지 접촉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운동하는 데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과외교습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중이용 시설을 통해서 2차 전파가 일어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2차 감염자가 또 교회 예배를 또 참석했기 때문에 예. 지난주에 교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어떤 그 감염 양상이 이번 주말에 나타나는지도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이태원에 방문하셨던 분들의 상당 부분이 아직은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 좀 상당수가 좀 받으셨으면 하는데 네. 아직도 이제 안 받으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혹시 그 중에서 확진자가 있다면 그분들을 통한 또 추가적인 1, 2차 감염이 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속보도 나왔는데 이제 어제 하루 서울에서 지금 신규 확진자가 14명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13명이 이태원 클럽 관련이 돼 있다고 또 이렇게 속보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1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된 분이고요. 나머지 한 분도 이제 어떻게 감염된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100명 단위는 아닌 것 같고, 계속 예. 10명, 20명 단위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대구교회 모임과 그때와는 좀 다르게, 저희가 지금 좀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고는 있는데 예. 그래도 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계속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태원 관련 확진자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좀 면밀히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태원 관련 확진자가 이제 또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지는데 이제는 이게 2차, 3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N차, 그러니까 지역사회로 이렇게 전파가 확산되는 게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확진자분들, 오늘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 경로를 밝혀야 되겠지만은 이게 이분이 2차인지 3차인지 이쪽을 접촉해서 동선이 이분하고 겹쳐서 감염되는 건지 이제 모르는 그런 감염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래도 이제 동선이 확인된 분들은 다행이지만 동선이 확인이 안 된 감염 원인을 모르는 분의 어떤 감염이 발생한다면 그분은 또 이제 이분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또 찾기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전파가 있는 건지 또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주말이 좀 고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3차 감염까지 일어났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1차 감염에 상승이 한 번 있었고 지금은 이제 2차 감염. 예.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는 이제 2차와 3차 감염에 여파가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네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이 2명, 4명, 8명 이런 식으로
지금은 번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예, 계속 예. 일정한 꾸준한 증가세인데 이번 주말에 이제 3차 N차 감염이 어느 정도 발생되고 우리가 못 찾았던 감염원에 의한 추가적인 전파가 이번 주말에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전파 양상이 좀 주목이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국내 상황을 점검해 봤는데 해외 상황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 게 지금 미국이랑 유럽에서 어린이 괴질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와사키 유사 질환 이렇게 돼가지고 가와사키 병은 이제 소아에게 잘 생기는 열이 나고 피부 발진, 점막 충혈과 부종과 네. 같은 나타나는 질환이 혈관염인데요. 예, 예. 이것의 원인도 아직 좀 잘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와사키 병이 왜 생기고 어떻게 생기는지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이 이렇게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면서 네네.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유발시키는 바이러스 질환 중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에 생기는 염증 반응의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는데 예. 아직 확실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정만 하고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나 이제 일본, 중국 등에서는 이렇게 많은 보고가 그래요? 없었는데 예, 예. 유럽과 미국 위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뭐 또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좀 중요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와사키 유사 질환이라고 한다면 뭐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처방을 하면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와사키 병의 가장 중요한 우선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혈관염이기 때문에 혈관이 늘어나거나 이 혈전이 생기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이제 아스피린을 좀 투여하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가와사키 유사 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도 좀 같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 예. 일단은 가와사키와 유사한 치료를 하고 합병증에 대해서도 가와사키와 유사한 우리가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해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 좀 치명적인 합병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한다든지 일단 가와사키와 유사하게 지금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해외에서는 이 어린이 괴질 발병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방역 당국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린이날 전후로 브리핑 때는 전문가분들이 사용했던 가와사키 병일 가능성 또는 또 다른 어떤 다른 질환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까지로는 우리나라의 그 소아 감염 또 소아과 전문가, 소아 청소년과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는 관련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뭐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비교적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겨울철에 방학 때문에 어린이들이 별로 노출이 안 됐었던 것 같고 네. 또 어린이들은 이제 증상이 거의 없거나 경미해서 적극적인 검사가 안 이루어져서 이제 예. 발견이 좀 덜 됐을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와사키 병은 우리가 그 기존에 계속 있었던 질환인데 코로나19랑 관련돼서 조금 더 심하게 또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특이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가와사키병 그리고 코로나19 예방법이 곧 이런 그 가와사키 유사병의 예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린이 괴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중대본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어제 하루 동안 17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관련 확진자는 총 148명입니다.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김경우 교수와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